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질문들을 멈추고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이미 사실이라고 여기는 질문을 하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 부정적인 질문을 멈추고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어포메이션의 저자인 노아 세인트 존의 이야기입니다.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은 기존의 성공법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인데요.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건과 같은 기존의 방법보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더 확실한 효과를 가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인 어포메이션 기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어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었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영혼의 짝을 찾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켰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질문들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아 세인트 존이 알려주는 어포메이션 기법을 오늘 책을 통해서 배워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씩 반복해서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결국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나요?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 시간,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돈, 더 활기 넘치는 건강, 깊고 편안한 잠, 스트레스 줄이기, 더 행복한 인간관계, 이래서 더 만족을 누리는 것, 더 나은 사랑,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했나요?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세미나와 집회에 참석한다. 자신의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헬스클럽에 다닌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는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잠깐,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당신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거나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나 확언이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언을 사용했는데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건 무언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건물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 건물도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승용차나 트럭,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건물 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구상했고 수많은 인간의 마음이 협력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놀라운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분석한다, 브레인스토밍한다, 창조한다, 꿈꾼다, 기계를 만든다, 추측한다, 상상한다, 판단한다, 계획한다, 배운다, 정리한다, 사색한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시각화한다.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침 식사 전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야, 그게 다야, 이렇게요. 그렇다면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은 늘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의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었나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학교에 갈 때,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인생의 이러한 단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어가다가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의존하다가 독립할 때,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자기의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날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확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등등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 지성, 즉 신이라고 부르는 비옥한 땅에 심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 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 뿐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걸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것임을 찾아냅니다. 당신은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 준 일을 하죠. 즉,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또는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것을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 더 말해볼까요?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래, 맞아. 같은 소리가 떠오르나요?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고 있나요?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해서 말하고 쓰고 반복해 왔는데요.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그 방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말하는 현실이 모두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지하는 사람이 인지한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열성팬과 뉴욕 양키즈 팀의 열성팬이 같은 방에서 두 팀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그 경기가 동일하게 보일까요?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상황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죠. 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팀이 안타를 치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흥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인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로 돌아가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된 현실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CPR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죠.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죠. 2.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라고 일컫습니다.
3.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사이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요? 이 간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테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머문 기간, 그리고 자신의 미래 상태의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입니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을 10kg으로 줄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서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나도 그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서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우리의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달랑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단순하고 쉬운 어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포메이션 방법. 어포메이션 1단계. 질문한다. 어포메이션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자신감을 키우며 관계를 개선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며 흡연과 과식 같은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단순한 어포메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과 가족의 더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포메이션 방법 첫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당신이 뉴욕에 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나요? 1. 만남을 위해서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지체와 우회, 장애를 대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2. 당장 차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운전해 간다. 해안을 오르락내리락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다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나요? 사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거의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대륙 횡단 여행이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적지가 더 분명해지고 따라야 할 길에 집중하게 하며 선택하고 행동할 지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포메이션 방법의 첫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리그베다라는 고대 힌두교 문헌에서는 욕구를 생각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욕구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새로운 차나 새 집 또는 점심으로 햄 샌드위치를 먹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당신과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꿈꾸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욕구를 가졌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욕구는 목적지, 즉,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목표, 즉, 우리가 달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욕구는 햄 샌드위치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처럼 원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당신이 원하는 것, 우선순위, 가치관을 반영하는데요. 대부분이 당신이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간격이 있을 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당신의 행동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행동이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새 차를 원하는 사람,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원하는 사람, 더 나은 관계나 인생의 짝을 원하는 사람, 혹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등등 우리는 모두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가지거나 하거나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저한다, 두려워한다, 실패를 예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전에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해가 될까요? 문제는 단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묻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사실상 시간 낭비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목표를 세워라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단계적 과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이 안타를 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1.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10가지의 영역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삶의 중요한 영역 10가지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어포메이션 400가지를 소개합니다. 10가지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과 웰빙, 돈과 풍요로움, 자신감 고취, 일과 진로, 사랑과 친밀함, 가정과 대인관계, 두려움 극복, 나쁜 습관 이기기, 영성, 삶과 행복. 2.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욕구를 찾아서 글로 써보세요.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100일 몸을 꾸고 별 생각 없이 끄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며 이 책을 읽는 만큼 당신의 욕구와 목표, 꿈을 글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당신의 그 욕구를 어포메이션 일기에 쓰기 바랍니다. 3.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욕구를 표현해 보세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최선을 바라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요? 당신의 삶은 대륙 횡단 여행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과 웰빙 영역에서 당신이 실천하거나 이루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몸무게를 10kg 줄이는 것이다. 다시 스키니진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건강한 식품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다.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내 몸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면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적인 목표입니다. 목표는 곧 목적지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운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어느 곳엔가 도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에 가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므로 영역별로 최소한 한 가지의 목표 혹은 목적지를 반드시 적어보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포메이션 2단계, 어포마라.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힘을 주는 질문, 즉, 원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어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고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의 씨앗이 반영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심고 있는 생각의 씨앗을 녹음해서 밖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나는 왜 빈털터리지? 나는 왜 돈이 충분하지 않지? 나는 왜 더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거지? 당신의 무의식적인 생각의 씨앗을 녹음해서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힘을 빼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예시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 대답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힘을 빼는 질문을 반영해서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계속해서 물어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당신은 불행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돈이 부족하지? 라고 계속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도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체중을 줄일 수 없지? 라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절망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힘을 빼는 것과 가정을 합친 말인데요. 이런 절망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워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를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바꾸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돈이 많지? 나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지금은 이러한 질문이 당신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봅시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의 당신의 삶과도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두 가지, 즉,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과 당신의 외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단계를 실천하면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이 변화되는데요. 당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서 힘을 빼는 질문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포메이션 방법의 나머지 단계를 실천하게 되면 당신의 외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도 변화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안과 밖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을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이샤라는 영국의 고객이 보내준 이메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포밍을 실천한 지 18개월이 되었지만 최근에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읽기 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수입이 2배나 더 늘어났지? 라고 어포메이션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못 되어 매출이 3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나는 카이샤에게 축하하는 메일을 보내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급여의 2배를 주겠다는 새 직장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어포메이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모든 말이 왜라는 말로 시작됩니까? 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와 어떻게 이 두 가지인데요. 즉, 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이고 어떻게는 그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종종 내가 코칭하는 고객과 세미나 청중, 마인드마스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와 어떻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나체로 길거리를 달리기, 선인장 껴안기, 친구와 싸우기 등이 있겠죠.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깁니다. 이유가 늘 방법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라는 어포메이션을 했다고 해볼게요. 당신의 마음은 즉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부자가 된 방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방법을 묻는 질문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이루려고 할 때에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라는 질문과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프메이션처럼 내재된 전제 요인을 활성화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프메이션은 힘을 주는 질문의 구체적인 형태인 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해서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 능력이 행동을 취해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자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통할까요? 우리 두뇌에 내재된 전제 요인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두뇌는 그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힘을 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힘을 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1. 1단계에서 삶의 중요한 10가지 영역에 관해서 당신이 기록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쓴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지금 다시 작성해 보세요. 어디에 가려면 가려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 각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느 날까지 체중을 10kg 줄이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어포메이션은 왜 나는 이 날짜까지 10kg을 줄였지가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사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면 왜 나는 돈을 더 벌기 시작했지가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흡연과 같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나는 금연이 쉽지가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 책 3부에서 삶의 각 영역에 사용할 구체적인 어포메이션을 공부해 보세요. 3부에서는 힘을 주는 질문의 예시를 수백 가지 제시할 것입니다. 힘을 주는 질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무엇 하기가 쉬울까? 왜 나는 무엇 할까?
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질문은 한없이 많으므로 이러한 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당신 스스로 새롭게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어포메이션 방법 3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포메이션 3단계. 받아들인다.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욕구에 관해서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당신이 만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즉,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포메이션 3단계는 이러합니다. 새로운 질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골든 키 미니스트리의 조 매덤스에게서 온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님께 제 친구 샘과 셜리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어포메이션 책을 처음 읽고 나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셜리는 미조리주 유니티에서 사역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기에 자신의 집을 팔고 캔자스 시티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4월 초에 집을 매매한다고 내놓았지만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월 5일 토요일, 샘과 셜리는 자기들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에 이사를 해야 하기에 초조하다며 저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 안의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왜 이 집은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에 쉽게 팔리지? 라고 축복하면서 어포밍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한 커플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화요일에 낮은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샘과 셜리는 계속 어포밍을 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그 가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5월 31일에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샘과 셜리는 지금 진정한 어포머로 미주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검색에 어떤 단어나 문장을 입력한다는 것은 "헤이 구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글은 자동으로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와 구글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구글은 질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입력한 질문에 "나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다른 질문에 대답할게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것이죠. 의식적인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이든 하고 싶은 질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힘을 주는 질문을 할지 아니면 힘을 빼는 질문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어느 쪽이 되었든 답을 찾습니다. 당신이 "왜 나는 아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나는 빈털터리일까?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와 같은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똑똑한 두뇌는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답일까요? 당신은 한 번도 무언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인 것처럼, 엄청 과체중인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날씬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결국 사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해도 마음은 그것이 당신에게 사실이 되게 할 이유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소식입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뛰어난 두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얼마든지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령 몇 달,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힘 빠지는 질문을 해왔더라도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코칭하는 사람이나 마인드 마스터 그룹에게 당신이 하는 새로운 질문을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면 종종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간단한 방법 4가지입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것은 인간이 소통하는 4가지 방식이죠. 질문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당신이 새롭게 한 질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빠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4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빨리 결과를 얻는 것은 듣기입니다. 왜 듣기가 가장 빠른 결과를 보일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10억 번, 100억 번, 그렇게 큰 수를 셀 수는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듣는 셈이 되는데요. 반면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을 듣고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어폼 오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어폼 오디오는 영감을 주는 배경음악과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이 어우러지게 만든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두뇌를 전환시켜서 욕구를 드러내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음식을 먹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차 안에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등등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때에도 이 오디오를 듣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나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위한 아이어폼 오디오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의 자기 신뢰, 최고의 부, 쉽게 체중 줄이기, 깊고 편안하게 숙면하기,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기.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1. 2단계에서 작성했던 당신의 어포메이션 목록을 꺼내세요. 그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 다음 우리는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계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2. 각각의 어포메이션에 인간 소통의 4가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새로운 질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읽는다. 그것을 쓴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듣는다. 만약 당신이 체중을 줄이길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건강과 웰빙에 관한 장에서 제시한 건강 어포메이션을 읽는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내용을 어포메이션 일기에 쓴다. 혼자서 혹은 친구와 함께 그것을 소리내어서 말한다. 아이어폼에 있는 최고의 건강 아이어폼을 듣는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책에서는 어포메이션 방법을 총 4가지 단계로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1단계 질문한다, 2단계 어폼한다, 3단계 받아들인다, 이렇게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4단계, 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행동한다 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가정에 근거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어포메이션 목록을 만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행동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어포메이션이 돈을 더 버는 것이라면 지금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체중을 줄이기 위한 어포메이션을 작성했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3가지를 적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행동으로 즉시 옮기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차례로 실천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마지막 단계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우리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어포메이션의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어포메이션 영상도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이 한 번 읽는 것으로 그칠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것으로 흡수해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꼭 실천해 봐야 하는 그런 정말 귀중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밤 공기는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외출하실 때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